뭐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후보가 페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또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네,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제일 나쁜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네. 본인의 주장이잖아요. 그 젓가락을 얘기하면서도 본인의 주장을 얘기를 하는데 왜 권영국 후보를 앞에 놓고 그 의견을 왜 물어봅니까? 자기가 그냥 주장하면 그만이에요. 네. 정 그런 거를 공격하고 싶었으면. 근데 왜 그걸 남의 입을 빌어서 그걸 하려고 그럽니까? 네. 더군다나 완벽히 공중파에서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쓰면서 또 그 말을 하면서 리마인드를 프레임을 씌우고 싶었겠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발언은 정확히는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싶었다. 그런데 이준석만 저런 것도 아니죠. 김문수 후보도 똑같은 비슷한 걸 또 얘기를 했었죠. 네. 수도 없이 나열을 했죠. 그러면 이들의 수준이 뭐다? 자, 다시 한번 이 토론에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이 내란을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자 하는 가치, 철학, 비전, 청사진 그럼요. 이런 거잖아요. 네. 과연 어느 만큼 어떻게 준비되고 어느 방향성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갈 것이냐.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셨을 겁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 외에 그런 가치, 철학, 비전, 청사진, 방향성을 보인 후보가 있었느냐? 있을 리가 없죠. 있을 턱이 없죠. 기승전 이재명 후보 뒷발목 잡고 안 되니까 허리춤까지 끄잡아 내리는 그것만 초지일관 해왔는데 어디에 네.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어제 주제가 뭐였습니까? 참 제가 보면서 제일 한심했던 예.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이었어요. 제1 주제가. 어제 정치 양극화를 세게 조장을 하는 자리였어요. 이들이. 그거에 굉장히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죠. 맞아요. 그래서 대받아치고 카운터 블로를 바로 날릴 수 있는 것도 안 했어요. 자, 어제 첫 번째가 정치 양극화 해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두 사람은 정치 개혁의 대상이요 하고 인증하는 오히려 제가 속된 표현으로 자뻑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토론을 보면서 평가를 하실 것 같고 권영국 후보도 이렇게 썼네요. 인신 공격을 저렇게 하는가?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국민이 보는 데서 낯뜨거운 얘기를 할 정도라면 본인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권영국 후보가 어제 토론 마치고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고 뭐 페북을 통해서도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나 폭력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아주 세 번의 토론을 거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강론에 집착합니다. 강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자 하는 가치, 철학, 비전, 청사진 이런 것들은 총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개개의 강론이 아니라 전체를 수렴해서 내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어떻게 만들어가겠다. 굉장히 총론적인 부분이죠. 네, 비전을 강론적인 거에 광적으로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소위 말하는 잘난 척입니다. 자, 어제 하나만 지적을 해볼게요. 똑같은 말인데 HMM의 전신이 뭐죠? 물어봅니다. 그 현대상선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묻죠. 혹시라도 만약에 모르면 뭐라 그랬겠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르냐고 이제 시작을 했겠죠. 자, 똑같은 내용인데 헌법 8조 아십니까라고 묻죠. 어제 예. 그러면 전문 정당 10장 130조 부칙 6조 9차까지 개정 그중에서 본문이 개정된 거 6차례 그래서 제6공화국 이거 다 알아야 대통령 합니까? 개개 조문 모르면 대통령 못 합니까?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이제 분명히 잘난 척으로 분명히 갔죠. 그게 심화됐는데 본인은 그게 굉장히 자기가 토론을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문의 일패를 당한 분이 있죠. 김어준.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에서 토론해도 좋다. 왜 오마이를 안 했지? 오마이에서 자, 그게 얼마나 오만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점수는 깎이는 이런 거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게 2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맨 처음에 모두 발언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개별 답변, 그 다음에 주도권 토론 이게 모두 다 어우러져 가지고 국민들 앞에 내가 이렇게 비전이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는 건데 이준석 후보는 그냥 쇼츠형으로 토론하는 것 같아요. 쇼츠형으로 말해서 왜 쇼츠에서 올리려고 허수아비치기도 그렇게 많이 하죠. 자, 전 국민이 이제 호텔 경제학이라는 단어는 알게 됐어요. 네. 호텔 경제학이 뭡니까? 솔직히 제가 알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통 경제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명명한 것도 없어요. 돈의 통화의 성수, 돈이 도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마중물이라도 벗어 돈을 전체적으로 돌게 해서 어떤 새로운 전기 전환점을 만들자는 맥락이에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현학적 자세, 소위 말해서 잘난 척하는 거. 그 본인이 호텔 경제학이라고 명명도 한 셈이죠. 사실상 그래놓고 남에게 덮어씌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신인규 변호사도 맨날 얘기하는 네. 허수아비치기죠. 본인이 허수아비치기. 설정해놓고 본인이 쳐요. 그리고 어제 이미 거북섬 같은 경우에 예. 거북선으로 자꾸 들려서 불편한데 거북섬. 거북섬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걸 실수를 했고 본인도 페북을 분명히 바꿨어요. 근데 어제 토론에서도 지나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예. 이준석 후보의 가장 이중적인 면 마지막 마무리 멘트 어떡합니까? 앞에는 수도 없이 거의 뭐 여러 가지 사실만 나열해놓고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나열해놓고 네. 마지막 멘트에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쩐다. 완전히 가식적인 모습. 그러고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가식적인지를 못 느끼는 정말 그래요. 안타깝죠. 자, 지금 보니까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도 성명을 냈는데 이준석 후보 당장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준석 후보는 그 누구도 대표할 수 없다. 다시는 시민 앞에서 마이크를 쥘 엄두조차 내지 마라. 이런 제가 입장까지 농담드리면요. 냈습니다. 예. 그게 녹화 방송이었으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저 삐삐삐 저 삐삐 그렇죠. 계속 삐삐삐 처리가 돼서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게 됐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말들인 거죠. 이 파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 계속 지금 커지고 있고 뭐 정치하는 엄마들에서도 사퇴 촉구하는 그다음에 이제 고발하는 그런 일정까지 잡아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 이준석 후보의 스타일 아까 페북에도 있지만 이걸 진영 간의 갈라치기, 또 성별 간의 갈라치기로만 해석을 할 거예요. 단선적으로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봅니까?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이 누구 말대로 뭐 다음번을 노린다 이런 것들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뻑이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략 전술을 잘못 세웠을 수도 있어요. 네. 아마 그 후보 캠프에서 회의를 할 때 TV 토론 준비 회의를 할 때 대부분은 본인이 설정을 했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죠. 근데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뒤에 사후 처리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서 표를 1, 2%, 2, 3% 바꿀 수 있는데 아까 같은 그런 페이스북의 글 승부로 정면 승부처럼 뭐 돌파를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걸 승부로 생각하고 덤비면 바로 그게 40대 윤석열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윤석열 매사 승과 패로 재단을 해요.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 사전에 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부러졌잖아요. 휘어진 게 아니라 부러져 버렸습니다. 네. 국정은 누구랑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완전히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거죠.